BH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빠졌는데 너무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2만원 밑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2만원 밑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걸 기본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기업 내용은 제가 진짜 많이 설명드려서 뭐 더 드릴 게 없는데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FPCB거든요. 지금 굳이 사지 마시고요. 단타 치실 거면 사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한번 들어주세요. FPCB라고 해서 연성 회로 위판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뭐냐 BHC가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지금 여기서 1위 기업이고 주로 이제 기존의 PCB 때랑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주로 쓰이고 있어요. 이 FPCB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삼성하고 그 다음에 애플하고 거래를 많이 하죠. 이게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이고 삼성이고 애플이다. 폴더블 아이폰이겠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자회사가 DKT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같은 회사인지. DKT 한글이겠죠? DKT. 이 기업이 자회사고 같이 움직이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BH 같은 경우 코스닥 들어왔을 때 소형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중형주급은 됐죠, 이제. 그죠?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보통은 스마트폰 수요를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수요가 확대되면 당연히 FPCB 수요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기본 구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 2만원 밑에서 매수 대응하라고 했던 이유는 3분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업황이 가장 좋거든요. 이때가 2분기 때 재고 조정을 보통 들어가니까 이때 좋고 2분기 때 그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되게 극심했단 말이에요. 요 지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로 대응하면 결과가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본 거고 지금 삼성 폴더블은 잘 됐는데 애플이 지금 아직 이제 시작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BHC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전기차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요 BH에서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요 기대감이 있어요. 자동차 OLED 그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다 추가가 될 거예요. 로봇 산업도 얘기가 있어요 지금. 로봇 산업 쪽으로도 BH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뭐 세라믹 반도체 쪽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만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이제 손을 뗐죠. 철수하죠. 그래서 그 수혜를 BH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그 점유율을 한 5%만 가져가잖아요. 그럼 매출이 400억 이상 늘어날 거예요. 연매출이 5% 기준으로.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10% 내외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냐 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연매출이 거의 800억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베트남 쪽으로 설비 투자 계속 하고 있죠. 베트남에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그 애플향이거든요. 애플향 부품 그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잘 돼야 돼요. 아이폰이 좀 많이 팔려야 잘 갑니다. 이 친구는요. 그래서 그 아이폰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기하고 BH가 거의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2만원 밑은 그냥 매수로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ST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EST가 주가 흐름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12,000원 밑은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 EST는 오늘 기업 이거 말씀드리는 게 좋아서 하는 것 한다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ALD 장비를 해요. ALD 하면은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주로 하죠 이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진테크가 하죠. 그죠? 유진테크가 삼전하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 ALD 장비를 하는데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좀 어려워요. 원자층 증착 장비예요. 원자층 증착 장비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AL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책 과제로 선정을 시켜가지고 특히나 이 ST 같은 경우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자, 그 반도체가 지금 초미세야 방막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얇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층이 얇아져서 더 이상 이제 여기에다가 증착을 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요 원자층 단위로 그 미세하게 증착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방막이라든지 소형화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시장에서 요 LED 장비의 쓰임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유진테크가 일단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그걸로. 그래서 그 반도체 쪽으로는 ALD 장비, 그리고 OLED 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VDO 장비를 합니다. 그 OLED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졌는데 귀엽게 봐주세요.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그 적외선 히터를 쏴서 이게 뭐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적외선 히터를 쏴가지고 그 OLED 패널에 유기막 내에 있는 그 수분을 진공 건조시켜주는 장비가 VDO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해요. ST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앞으로는 차량용까지, 아까랑 똑같죠. 차량용까지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누구랑 삼성 디스플레이랑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미래가 창창한 기업이죠. 이 친구도 자꾸 정치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그 수급이 꼬이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기업이에요. EST 같은 경우도 기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SiC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상용화를 시켰죠. 자회사에서. 그래서 SK, 여러분 아시는 SK에서 지분 투자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같은 그런 친환경 산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지금 이렇게 빠진 게 좀 과도하죠. 그죠? 이것도 작년부터 봤던 기업이고, 작년에 10,000원이 안 했어요, 이게. 8,000원 정도 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100% 상승 국면이었어요. 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는 다 올려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빠진 느낌이에요. 그 중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14,000원 이상 정도는 데려다 놔도 비싸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억울하죠. 아까 말씀 주셨던 AP 시스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OLED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그 현직 삼성그룹에 계신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장비를 직접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장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지분이 좀 있어요. 한 15에서 17%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증착 장비 쪽도 같이 하는데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80 후반대인가 뭐 5 이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그냥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LTPS거든요. 이게 뭐냐면 LTPS 결정화 장비라고 해야 되겠다. 결정화 장비인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OLED에 패널의 해상도를 높여주기 위한 역할에 필요한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 시장 그 1위 기업이에요. AP 시스템이 1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냥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삼성 쪽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삼성 쪽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 그쪽 업체 물량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봉지 장비 쪽으로 또 경쟁력이 좋은 편이에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은 소모품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겠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 보시면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투자 소식이 딱 들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아는 분, 그 지인분께서, 여기 계신 분께서 3D 투자가 아마 중소형주는 확정이라고 했고, 이제 그 이후의 증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 달, 두 달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소형 그 OLED 투자 소식이 딱 들리면 아마 이 친구는 탄력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좋죠.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3만원 밑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기간 수급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최근에 금융투자가 좀 사고 있네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사고 있고, 그리고 투시는 왜 이렇게 파는 거죠? 엄청 파네요, 진짜. 엄청 팔았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그냥 지지부진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잠깐 3만원 찍었죠, 그죠? 잠깐 설렜어요. 3만 100원 찍었는데 3만원 정도는 회복할 겁니다, 이 친구도. 걱정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문제 덴티스인데요. 지금 좋은 기업이라기보다 걱정 많으신 기업, 기존에 잘 못 가고 제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기업들 설명드리는 거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주가가 좀 무거운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덴티스 같은 경우는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그 뭐 하나 있잖아요. 디오, 그리고 덴티스 중에서 4개 중에서 제일 주가 흐름이 약하길래 임플란트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혼자 약해가지고 요거 좀 아직 살아있는데 하고서 봤었는데 혼자 더 빠졌죠. 다른 거 다 신고가 낼 때. 그래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기업을 좀 봤어요. 근데 덴티스는요, 기업 내용을 좀 봐드리면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면 기존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약했어요. 그러다가 백신 영제로 가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의료기기 반등 랠리가 나왔을 때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이 흐름 그대로. 예,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다 그때 되게 좋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덴티스는 임플란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투명 조정 플랫폼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플랫폼이죠. 플랫폼. 네, 이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시키는 그걸 말하거든요. 이쪽을 투명 교정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쪽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장 산업이에요, 이쪽은.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한 200억 규모 시장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2배, 3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지금 30억 정도 잡히고 있고, 매출이. 그래서 목표 매출입니다. 내년에 120억, 그리고 뭐 내후년에 240억, 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동남아 진출이죠. 그게 목표예요. 가장 큰 목표는 동남아 진출이고요. 임플란트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 됩니다. 그냥 임플란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뭐 의료용 그 LED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머티리얼 쪽, 그리고 3D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터 요런 거에 다 렌탈 서비스거든요. 렌탈 서비스. 이런 쪽으로 매출 비중 뭐 10%, 5% 이런 식인데, 그 임플란트가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를 제가 조금 뒤져봤는데, 재무에서 작년에 그 대출에서 인도 어디였지 나라가? 국가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어디였다? 이란이다. 이란 맞을 거예요. 이란 맞을 거예요. 이란 쪽으로 그 대출 채권 대손 설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합병 비용으로 좀 많이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재무가 좀 약했던 부분이 하나 보였고, 코로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미양 매출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서부 LA 쪽으로 매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부 쪽까지 섭렵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쪽 의료기기 시장은요, 매 분기의 말에 매출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적까지 끝까지 들고 보시는 거고, 이쪽 임플란트 쪽은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단타 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